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오늘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 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예술인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 중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2023년에 바뀐 내용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신 예술인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과연 어떤 사업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청년예술인의 자질 및 역량 향상과 자립준비 과정 자체를 지원하는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장 꼭 창작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예술인 여러분이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활동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나 조사, 공부, 창업계획 수립 등이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현, 기술 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거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정산 원칙인데요. 영수증을 하나하나 붙여 지원금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했던 기존 대부분의 창작 지원 사업과는 달리 복잡한 정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말의 활동 내역만 간단하게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200명의 청년 예술인에게 지원금이 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자립준비금은 평생 1회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예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1차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의 대관료 지원 사업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 신청 기간과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2023년 경기도형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사업은 4월 17일에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인 엔카스를 통해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건은 추후에 처리가 불가능하니 꼭 접수 기간을 지켜주세요. 특히 접수 마지막 날은 신청자가 몰려 엔카스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꼭 미리 접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들은 행정심의와 서류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별도의 인터뷰 심의 없이 제출하신 서류에만 근거하여 심의를 진행하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심의 결과 발표는 5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선정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짧든 길든 지원 신청서를 쓰는 일은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올해 신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 사업에 참여하셨던 예술인 한 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직접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청년 자립준비금 지원을 신청하셨던 박민주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올해 이 신청 서류들을 보면서 함께 작성을 해볼까요? 네. 지원 신청서 파일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유의사항과 셀프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네, 이 페이지를 잘 읽어보시고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유의사항 페이지 하단 쪽에 행정심사 결격 사유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행정심사에서 애초에 결격 처리가 되는 거군요. 잘 확인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사업과는 중복 수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꼭 챙겨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함께 볼까요? 우선 필수 제출 자료가 모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필수 제출 서류의 종류는 밑에 양식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심사에 가산점이 붙는 조건들이 늘었는데 읽어보시고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심사 탈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명란에 꼭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도장이나 서명을 스캔한 이미지, 그리고 마우스로 작성한 정확한 사인만 인정이 되고 타자로 이름을 치거나 하는 건 인정이 안 되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식을 보면 작성 예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제출하실 때는 예시 내용을 삭제하시고 검은 글씨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엔카스로 접수하실 때 신청자의 회원 정보가 신청서 작성 정보와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지원 신청서를 한번 볼게요. 네, 첫 페이지는 기본 정보와 예술활동 증명 내용인데요. 본인의 정보를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써 있는 예시는 삭제해 주시고요. 예술활동 실적은 연도와 월, 그리고 사업명과 내용, 그리고 본인의 역할을 작성해 주시되 최근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명 누락으로 이 행정심의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는 간단하네요. 네, 이제부터 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세부 장르는 위에서 작성하신 정보랑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예술인 소개란에서는 본인의 소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목적란에는 이 자립준비금을 받아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어필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 심의위원들이 서류만 보고도 지원금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세부활동 계획을 쓰는 날은 다음 장에 있는데요. 위에서 쓴 신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기에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요. 월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계획을 다음 란에 쓰시게 되는데요. 일단 총 지원금이 300만 원인 만큼 이 예산 항목들에 맞춰서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예산은 크게 인건비, 일반 수용비, 일반 윤역비, 그리고 여비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있나요? 네. 유의할 점이 있는데 회의 운영비를 지원금의 5% 이내로 권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여비에는 식비 포함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16페이지를 보시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 내용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 집행 계획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서류 심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만으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알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대 효과란이 있는데요. 본인이 이 지원금을 받고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예술가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기대하는 바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증빙자료 첨부만 남았네요. 네. 일단 첫 번째 예술활동 실적 자료인데요. 신청서에 본인의 활동 실적을 적으셨잖아요. 그 부분을 최근 활동부터 최대 3개까지 증빙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포스터라던가 팸플렛, 그리고 전시 도록 같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의에서 일일이 사실 확인을 거친다고 하니 이 자료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은 주민등록 초본 4번인데 경기도 내로 주소가 확인이 돼야 하고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요. 또 생년월일이 확인이 가능한 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과 신고일이 모두 나오도록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네요. 네.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하셨다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성폭력 예방 서약서에 사인을 꼭 하시고요.
작성하신 서류 일체를 빠짐없이 첨부해 주시면 끝입니다. 꼭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선택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이 가산점 지급을 위한 자료들인 것 같은데 장수가 많아 보여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지원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서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돼서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신 예술인분들께 드릴 만한 이 신청서 작성의 팁이 있다면요? 저는 제일 기본적인 건데 제출일 전에 미리미리 작성을 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FAQ 파일도 함께 올려주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업에 대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문화재단 2023년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문과 관련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더 좋은 방법을 구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인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예술의 가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늘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